대반전 노년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겠습니까? 늙어서 재밌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이 방송 제목만 들어도 노년이라면 그저 적적하고 심심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인생 2막, 3막을 본격적으로 열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황금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재밌게 즐겁게 보낼 수 있냐 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노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 미국 철학자 랄프 wal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70 이후가 오히려 성숙한 열매를 내놓을 시기다. 그런데 많은 분이 나이 들어가면서도 무기력하거나 부정적인 태도에 빠져요. 예능인 김영옥 선생님, 올해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드라마,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시죠. 본인은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계속 도전하고 즐기면 몸은 늙을 수 있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노년에도 도전, 재미를 놓지 않는 모습.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죠. 둘, 내가 젊었을 때 못했던 걸 할 용기를 가지자. 사실 가수 태진아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원래 꿈이 작곡이었는데 늦게라도 작곡 공부를 해봤더니 꽤 재미있더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사람은 죽기 전까지 배우고 익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제 늦었지 라고 단념하기 쉬운데 이때일수록 오히려 나에게는 아직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 배울 시간이야 충분해 라고 마음먹으면 거기서 빛나는 계기가 생겨요. 요즘 온라인 강의도 많으니 소정의 수업료로 무언가 배울 길이 많고요. 배우 박정수 씨도 70 중반에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다 보면 이거 참 재밌네? 해서 그걸로 방송도 하고 활기가 넘치게 되는 거죠. 셋, 노년에도 내 몸을 움직이면 인생은 대반전할 수 있다. 철학자 니체가 몸이란 우리의 실존이 깃드는 집이라고 했죠. 가수 이해란 씨가 말씀하시길 좋아하는 춤을 추면서 체력이 오히려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해요. 나이 들수록 운동이나 춤 혹은 가벼운 산책이라도 생활화하면 몸이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집니다. 실제로 몸을 쓰는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돼서 우울증 예방, 치매 예방까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죠.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현재 90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영화 연출, 연기에 참여하는 비결 중 하나가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빼놓지 않는다는 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구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걷기, 수영, 댄스 등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넷, 젊었을 때 맺었던 인연 말고도 새로운 노년 친구를 사귀자. 사실 나이 들수록 사회관계망이 줄어드는데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고립은 인간을 가장 빠르게 노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시니어 센터나 동호회, 문화센터에서 노년의 친구들을 사귀는 추세가 커지고 있어요. 예능인 전원주 씨가 아무리 바빠도 같은 나이대 혹은 비슷한 취미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활력이 생긴다고 얘기했죠. 모임에서 수다 떨고 작게 여행도 다니고 서로 배우고 이러면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며 활력을 찾게 됩니다. 다섯, 웃음과 유머를 놓지 않는다. 방송인 강호동 씨가 젊어서도 웃음이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서야말로 유머가 필요한 때라고 했어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웃음은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가장 저렴한 약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잔소리하려는 마음도 드는데 그때 뾰족한 말보다 농담 한마디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엄마 오늘 노래방 갈래요? 물어보면 내가 노래 부르면 빌보드 차트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유머라도 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고 가족도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섯, 소소한 취미라도 있으면 노년 생활이 재밌어진다. 방송인 박미선 씨가 자신의 엄마가 수의하고 공예를 즐기셨는데 그걸 팔아서 작은 용돈도 벌고 너무 행복해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철학자 마르셀 프루스트가 인간은 무언가에 열중할 때 시간을 잊고 나이를 잊는다고 했습니다. 베란다 텃밭, 그림 그리기, 시 쓰기, 오카리나 연주, 스마트폰 사진 찍기 등 어떤 취미든 좋습니다.
꽃 열송이 키워도 좋고 강아지와 산책을 해도 좋아요. 내가 요즘 이것에 빠져 있어 하는 게 있으면 나이 들면서도 삶의 재미가 계속됩니다. 7. 차 한 잔, 산책 한 번, 작은 감동에 감사하는 법.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행복은 크게 누리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매일 맛보는 것이라고 했죠. 노년에는 엄청난 성취가 아니라도 오늘 커피 향이 좋다. 동네 벚꽃이 예쁘네. 이웃이 인사해주네. 같은 소소한 감동에 감사할 줄 알면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탤런트 김영철 씨가 산책하며 길가 꽃 한 송이에 감탄하는 게 노년의 여유라고 말했듯이요. 8. 나를 위해 예쁘게 가꾸는 걸 포기하지 않기. 철학자 디오티마가 아름다움은 영혼뿐 아니라 외양에도 깃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능인 김수미 씨가 70이 넘으셨지만 꾸준히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도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노년이라고 화장 안 하고 추리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작게나마 내 스타일을 신경 쓰면 스스로 기분이 올라가고 주변에서도 와, 너무 멋지시다고 칭찬하죠. 9. 관대함과 여유를 얻는 시기. 철학자 공자도 나이 60에는 이순, 70에는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했죠. 즉, 남의 말에 화를 크게 내지 않고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경지라는 말인데 노년엔 그게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오히려 내가 나이 많으니 내가 오라 하며 독선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죠. 예능인 송혜 씨가 100살 가까운 나이까지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해 후배들에게 존경받았던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더 관대해지고 수용력이 커졌다는 평이 있어요. 관대함이 곧 노년의 빛이 됩니다. 과거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노년.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미래를 그리는 한 인간은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엔 잘 나갔는데 하면서 과거 무용담만 20번씩 하니 자녀나 주변인들이 지쳐버리죠. 다 좋았으니까 지금도 뭔가 작은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자. 요즘에는 하다못해 휴대폰으로 유튜브에 내가 먹는 음식, 여행 영상 올리면서 시니어 크리에이터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노년이 미래 없이 과거만 붙잡으면 재미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안 좋아합니다. 11. 특유의 배려심을 키우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철학자 마하트마 간디가 배려심 있는 노년은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된다고 말했어요. 예능인 이상벽 씨가 내가 나이 들면서 남의 사소한 말도 잘 들어주고 칭찬해 주니까 후배들이 오히려 날 많이 찾더라고 고백했죠. 반면 내가 작년 때 얼마나 대단했는데 이젠 내 말 안 듣냐? 식으로 후배나 동생들을 무시하면 고립됩니다. 배려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노년을 인생 대반전의 스타로 만들 수 있어요. 12.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말고 무언가 작은 수익원이나 보탬되는 활동을 해보자. 철학자 존 로크가 인간은 허락된 범위에서 스스로 생산할 때 자존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노년에도 과도하게 큰 돈을 벌기보단 예를 들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을 플리마켓에서 판다든지 아르바이트나 지인 소개로 작은 일을 해본다든지 해서 자잘한 수익이 생기면 그게 또 재밌고 보람차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맛있는 장아찌나 반찬을 만들어서 주변에 파는 분도 있고 그림 그려서 소에게 파는 분도 있고 이런 게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기쁨을 줍니다. 13. 가족이나 자녀에게만 목매지 않고 사회나 공동체와 연결되기. 배우 오영수님,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준 연기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그분이 인터뷰에서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내 존재 가치가 커진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노년 봉사활동, 시니어 멘토링 등으로 더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새 친구와 제자들도 얻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철학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우리가 서로 나누고 배울 때 삶의 마지막 장이 빛난다고 한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14.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남에 대한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철학자 루소가 원망에 사로잡힌 노년은 지옥에 사는 것과 같다고 했죠. 개그맨 이용식 씨도 나이 들수록 잔소리보다 칭찬과 웃음으로 살면 주변이 더 많이 찾아오더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생길 때 왜 그랬어? 라는 말 대신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는 식이죠. 내가 감사와 긍정의 말을 많이 하면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도 이 분하고 있으면 편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15. 작은 일에도 호기심을 갖고 학습하려는 자세. 스마트폰을 배워보든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든 전통 악기를 배워보든 끊임없이 배우면 뇌도 건강해지고 인생도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분은 80 넘어서도 컴퓨터 배우고 인터넷 쇼핑하시면서 어머, 이렇게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네 하며 신세계를 느끼기도 해요. 아이돌 춤을 따라 추는 할아버지도 있고 그림 그리기 시작하는 할머니도 있고 이런 분들이 늙어서도 재밌게 사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16. 나이 든다고 무조건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직접 노력해야 한다. 철학자 칸트가 생물학적 나이와 정신적 성숙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죠. 어떤 분들은 정말 100살이어도 소통이 안 되고 독선적이기만 하고 반면 어떤 분들은 60만 넘어도 깊은 통찰과 너그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늘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강의를 듣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을 넓혀가야 해요. 그래야 이게 내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찾아가는 거죠. 17. 건강은 필수. 아무리 좋은 취미와 의지를 가져도 몸이 너무 아프면 재밌게 살기 어렵잖아요. 철학자 아낙시메네스가 신체가 기본이 되어야 정신이 날개를 펼친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건강검진 받고 평소 식단 관리,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이라도 하시면 좋아요. 배우 윤여정 씨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촬영장에서 버틴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나이에 모을 운동해 말고 조금씩 시작해 봅시다. 운동 동호회나 반려견 산책 모임 같은 데서도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어요. 18.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자꾸 남을 위해서만 살면 결국 에너지가 바닥나고 나이 들수록 서운함이 커집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노년에도 타인을 원망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남편, 자녀, 손주 다 중요하지만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걸 노년에 더 확실히 자각하면 오히려 자유를 누릴 수 있죠. 내 자신을 먼저 돌보고 스스로 즐기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내 주변도 더 화목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19. 혼자 살아도 부부가 살아도 자신만의 행복 루틴을 만들자. 예능인 김혜자 선생님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 보며 오늘 스케줄을 읊고 책 한 페이지 읽고 차 한 잔 마시는 걸로 하루를 연다고 했어요. 이런 식의 작은 일상 습관이 쌓여서 즐거운 노후가 됩니다. 부부라면 같이 산책을 하고 새 취미를 만들면 좋고 혼자라면 정해진 시간에 밥 맛있게 해먹고 산책 후 친구 전화하고 독서하고 그렇게 나만의 리듬을 유지하면 외롭지도 않고 보람차요. 숨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해보자. 철학자 베르그송이 미루는 자에겐 이미 늙음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나중에 해야지, 내년쯤 해야지 하는 순간 그 시간들은 흘러가고 결국 영영 시도 못 해볼 수 있죠. 춤을 배운다면 오늘 학원에 전화해 보시고 책을 쓰고 싶으면 작은 공책이라도 사서 시작해 보세요. 착한 딸이나 아들이 엄마, 아빠, 이제 그만 편히 쉬셔도 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라며 움직이는 게 진짜 대반전 노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이렇게 2시간 동안 말씀 나눴는데요. 크게 정리해보면 늙어서 재밌게 사는 법은 하나, 배우고, 둘, 움직이고, 셋, 웃음을 놓지 않고, 넷, 사람들과 연결되며, 다섯,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존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기왕이면 잘 먹고, 잘 놀고, 건강하게 20년, 30년 더 사는데 우울하게 지낼 이유 없잖아요. 아까 댓글 중에도 나이 50에 반려견 산책 모임에서 평생 친구를 찾았다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70에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더니 젊은이들과 밴드 활동하게 돼 매주가 즐겁다고 적어주셨더라고요.
바로 이런 신뢰들이 우리에게 용기와 아이디어를 주죠. 철학자 버지니아 울프가 인생은 뒤로 갈수록 더 빛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노년에도 자기 개발, 취미, 유머, 관대함,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배우 김혜수 씨도, 탤런트 김청 씨도, 다양한 시니어분들 보니까 난 아직 할 수 있어라는 마음가짐이 전부더라고요. 인생 후반전이 오히려 전반전보다 더 화려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하나,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둘, 내가 하고 싶은 걸 시도하자. 셋, 주변 사람에게 웃음과 유머, 그리고 칭찬을 전하자. 넷,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 다섯, 건강 유지하면서도 내 삶에 대한 즐거움을 놓지 말자. 이 5가지가 습관이 되면 어느 날 문득 이 나이에 이렇게 신나도 되나 싶을 만큼 삶이 반전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노년이 되면 그냥 힘들지 않아? 라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재밌게 사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 하는 걸 보여드렸죠. 저 건정맨도 여러분과 함께 100살, 200살까지는 아니어도 즐겁게 인생길 가보겠습니다. 철학자 생택 G 페리가 우리는 늙어가면서도 마음은 언젠가 시작된 소년, 소녀의 영혼 그대로 품고 있다고 했듯이 우리 모두 오늘부터 재밌는 늙음의 준비를 해봅시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지금부터 나가서 산책도 좀 해보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며 난 재밌는 노년으로 갈 거야 라고 선언해보세요. 건정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언젠가 또 만나 얘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길 되시길.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건정맨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